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독려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점을 두고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침탈했으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다라며 법수호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당신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곧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내란을 한겨레가 숫자로 풀이해봤습니다. 12.3 내란은 9개월 전부터 모의한 내란입니다. 노상원이 롯데리아에서 3차례 내란을 사전 모의했지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계엄 관련 병력 규모는 1,500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군이 들고 간 탄약은 10,000발가량으로 파악이 됐고요. 비상계엄은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됐고 200만의 시민이 저항했습니다. 탄핵 찬성표는 여당에서 나온 12표에 더해서 전체 204표, 구속된 현역 장군들이 계급장에 달았던 별의 개수를 합치면 15개, 예비역을 포함하면 20개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를 고려했을 때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안으로는 내란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밖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사면초가 상황에 경제 낙관론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자인한 것 같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17만에서 12만으로 쪼그라들었고 경상수지는 흑자인 불황형 흑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목표는 안정적 관리인데요. 컨트롤 타워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리가 먹히느냐 하는 점이겠죠. 극우 유튜브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제도권 정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서 극단적 언어를 일삼던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기용됐습니다. 반국가 세력, 주사파 같은 시대착오적 언어는 그들 사회에서는 일상어였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수단으로 활용됐는데요. 이들은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정 운영을 잠식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내란으로 귀결됐지요. 탄핵된 윤석열은 급기야 이들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어제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첫 준비 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루었던 윤석열 측은 어제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압박한 것이지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도 여야 합의된 재판관이라며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9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이후 콘크리트 둔덕 설치 등 무안공항의 안전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전국 곳곳의 지방공항도 무안공항처럼 안전 관련 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지방공항이 신규 노선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안전 환경에도 몸집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련 내용을 전면 재점검해 규정, 시설, 인력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